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왔다라고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과학기술 인재의 수급 측면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의 빠른 발전과 적용이 더욱더 가속화됐다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즉,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산업의 수요가 크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과학기술 인력도 과학기술 인재도 맞춰서 공급하고 키워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지금 현재 더 중요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하면 옛날부터 얘기하던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지고 사람들 생산 가능인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인구수 자체가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가 10년 정도 안에 분명히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일하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GDP라고 하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아예 공급 측 요인으로 사람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GDP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과학기술 인재 측면에서도 이공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취업이 잘 돼서 많이 간다고 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훨씬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 인재를 적절히 공급하는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젊은 세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세대들을 과학기술 인재로 얼마나 잘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사람들은 왜 새로운 세대라고 할까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자기 스스로의 워라밸을 더 추구하고 옛날처럼 일만 하고 살고 뭔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다 만족하던 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추구하는 바가 뚜렷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아예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신기술, ICT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들이 산업에 확산이 되고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 인재에 대한 수요가 그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면요. 옛날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하면 엔진 중심, 딱 기계로 만든 엔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전기차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전기차라면 엔진이 기계로 만들어진 그 휘발유를 떼거나 경유를 떼는 그런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구동하니까 옛날과 달리 과학기술 인재 측면에서 보면 기계공학자가 아니라 이제는 화학공학자들, 배터리를 만드는 화학공학자들이 자동차 회사에 필요해지는 그런 세대가 오고 있는 거죠. 여기 한 예고요. 이런 신제품이 뿐만 아니라 ICT가 전 산업에서 보급이 되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서 ICT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 ICT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이 모든 산업에서 필요해지는 이런 ICT 인력이 단지 프로그래밍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 ICT 기술을 써야 되는 현장을 체험하고 그 속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커야 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과거와 같이 제조업에서 자동차는 기계, 조선도 기계, 거기에 전장 부품이 들어가서 전자 수요가 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전공과 산업과 직무와 그리고 필요한 전공들이 딱 매체되던 시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 결합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변화해 갈지도 계속 파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 충격과 더불어서 나타난 수요 충격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있어서 그 수급을 맞춰야 되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에 같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려운 거는 그 미래를 옛날처럼 딱 전공과 이 산업과 뭐 이런 걸 딱딱 매치가 돼가지고 아 이쪽 기술이 필요해 하면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면 돼, 뭐 기술 분야에 R&D를 주고 인력 양성 사업 하면 돼 하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즉 소위 말해가지고 고정된 목표를 향해 가지고 사람을 딱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키워내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자들이 제품, 신기술의 적용과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합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서도 이게 성과를 계속 파악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바뀌고 아니면은 그 수요가 변하면 그 수요에 변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공급에 제약이 생기면 공급의 제약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 한 번 딱 정해가지고 수급 전망해가지고 몇 명 필요하니까 양성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학기술 인력 정책을 통해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미세 조정을 계속해 나가는 즉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서도 소위 말하는 변화 대응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CT 기술이 막 보급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해 착근이 돼야 됩니다. 대학 내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엔지니어들이 자기 몫을 충분히 하기가 힘든 경우가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쪽에 많이 적용되는 분야일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잘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육이란 것이 대학원 이런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그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심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장소에든 대학을 통해서든 현장에 있어서든 그 현장의 수요와 그 필요성들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가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니까 흥미를 끌고 그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마련해 줘야 되죠. 즉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좀 더 과학기술 인력이 풍부하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우수한 사람을 더 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